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같은 시기엔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를 활용하세요 라는 주제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요 기사 그리고 요 보도 설명자료 기억나시죠?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어떤 신문에서 그 최종 1주택을 활용한 그 황당한 절세법이라는 기사가 나가자마자 그날 저녁에 기획재정부에서 보도 설명 자료를 아래와 같이 냈습니다. 뭐죠? 2021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 거주 기간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어떤 내용인지 다 기억하시죠? 뭐 2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양도차익이 많이 난 주택을 좀 빨리 팔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기존의 해석대로라면 여기에 새로운 주택을 하나 취득을 해서 3주택을 만들고 기존의 2개 중에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팔아서 일시적 2주택 상황을 만드는 상황에서 종전주택,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이건 3주택일 때 하나를 팔고 난 종전주택 처분일부터가 아니라 이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그 종전주택 있죠? 그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2년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21년 이후에 새로 취득을 함으로써 3주택이 되고 그로 인해 하나를 팔아서 일시적 2주택이 됐다 하더라도 이때 그 종전주택 일시적 2주택이 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 기간은 언제부터다?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 상황이 많이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이와 비슷한 것들을 활용이란 말이 좀 애매하지만 상황에서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봐야 되는지, 아니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봐야 되는지, 아니면 당해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판단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라는 내용인데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어떤 실생활에 직면하게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법 해석 질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서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입니다. 자, 목적부터 하나씩 같이 읽어볼게요. 민원인이 자신의 개별적 구체적 세법 해석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아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이 적정성 확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의, 민원인이 실명으로 자신의 특정한 거래와 관련된 세법 해석을 국세청장에게 요구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 법정 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 성격은 아파 서면 질의와 동일해요. 민원사무로서 국세청의 요건 해석에 해당이 됩니다. 신청자 동일하죠. 본인 및 위임받은 세무대리인. 신청 기간은 사전에 합니다. 언제까지? 법정 신고기한 전까지. 신청 대상은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거나 조만간 확정될 것이 확실한 민원인 본인의 특정 거래에 대한 세법 해석 사항. 즉 본인의 실명번호를 오픈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거래를 할 거야 라고 서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 제출도 필요합니다. 자, 효력이 중요해요. 효력은 뭐라고 돼 있냐? 과세관청을 구속함을 훈령에 명시한다. 즉 답변 내용을 신뢰하고 사실대로 거래를 이행한 경우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못한다. 따라서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에 적용이 된다. 즉 우리가 이렇게 세법 해석 사전 답변을 신청해서 받은 답변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다르게 과세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면 질의와 세법 해석 사전 답변의 차이점을 이렇게 간략히 좀 보면, 신청자는 동일하지만 신청 기간은 서면 질의는 제한 없지만 세법 해석 사전 답변은 법정 신고 기한 전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신청 대상, 서면 질의는 내가 궁금한 세법에 관련된 모든 걸 신청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세법 해석 사전 답변은 해당 납세자의 특정한 거래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청 방법 어떻게 되어 있죠? 서면 질의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세법 해석 사전 답변은 사전 해석 답변 신청서를 우편, 전자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팩스는 불가하다. 보내실 곳은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세법 해석 담당자 귀하,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효력은 아까 말씀드렸죠. 서면 질의는 외부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 세법 적용 판단 기준이 된다. 외부 구속력이 없다가 중요하고요. 세법 해석 사전 답변은 공적 견해 표명으로 당해 질의에 대해 과세관청을 구속할 수 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을 받은 대로 신고했을 경우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법 해석 사전 답변은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자, 서면 질의도 마찬가지고 세법 해석 사전 답변도 마찬가지고 신청 제외 대상과 신청서 반려 대상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세법 해석 사전 답변이죠. 왜?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신청 제외 대상과 반려 대상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신청 제외 대상은 첫 번째, 신청인에 대한 세법 적용과 관련이 없는 질의.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세법 해석과 무관한 사실 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세 번째, 조세의 탄루 또는 회피 목적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번째,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내 궁금증은 그냥 네가 알아서 푸는 거지 우리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못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면 당연히 신청 제외시키겠죠. 자, 그 다음에 신청서 반려 대상을 볼까요? 첫 번째, 신청 제외 대상자가 신청하면 당연히 반려할 거고, 두 번째, 보완 요구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너희가 질문한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좀 보완해 주세요 라고 보낼 수 있겠죠. 그에 대해 답변을 안 하면 당연히 답변을 못 하겠죠. 세 번째, 신청 기한 경과한 경우도 안 될 거고요. 네 번째, 신청 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 해석이 곤란한 경우, 즉 우리가 세법 해석 사전 답변을 요청할 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쓰지 않으면 정확한 답변을 안 내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누구를 활용한다?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신청서 접수 후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반려 대상이 됩니다. 자,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 상단에 신청 및 제출 있죠. 여기를 누르시면 밑에 쪽에 세법 해석 괄호 열고 서면 질의 및 사전 답변이 있어요. 여기에 클릭하시면 로그인하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당연히 로그인을 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들어가면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신청이라고 가운데 딱 있죠. 왼쪽엔 서면 질의 신청이 있고요. 그러면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신청을 누르시면, 자, 그래서 여기서 주소지,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을 하시고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신청 내용을 서식을 내려받아서 작성을 해서 올리셔도 되고 직접 보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샘플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신청서 누구누구누구 주민번호, 무슨 사업자 번호, 그래서 이렇게 신청한다. 위임인이 있다라면 이렇게 쓰시고, 세법에서 사전 답변 신청 내용 오른쪽에 나와 있죠. 사실관계가 너무 길면 별지와 같으면서 별도 서식을 쓰시면 되고, 신청 내용, 관련 법령, 유사한 해석 사례 등 이런 것들을 해서 내 의견을 쓰시면 됩니다. 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처럼 좀 복잡하고 좀 애매한 규정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